이번에는 통합당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낙연 중앙선대위원장이 어제 전북 지역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종로는 이제 자기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전북의 군산이라든가 남원인심, 순창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호남도 그렇고 호남에서는 이 민주당 후보들이 공식적인 그 TV 토론 한 번 한 거 외에는 일체 다른 후보들하고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중앙당에서도 이 지도부들은 되게 이제 언론사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다 거절이래요. 이게 부자 몸조심인지 아니면은 김용민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막아야 한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까지도 이렇게 토론도 안 하고 언론과의 접촉도 끊어버리면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국 이제 부자 몸조심이죠. 뭐 어떻게 보면 호남은 이제 그 가만히 있어도 당의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근데 이게 괜히 그 토론 기회를 주가지고 말 실수라든지 꼬리 잡히면 이게 그 마이너스만 된다. 그래서 조용하게 최대한 치러가지고 석권하겠다. 이런 게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게 결국 자기 발등 찍을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호남 주민들도 이게 국민들로서 알 권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선거에 때 너무 이게 그 부자 몸조심으로 저는 이게 이렇게 깜깜이 선거를 몰고 가면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역풍이.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호남이 이게 너무 다른 지역은 이게 경쟁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호남은 솔직히 민주당하고 민생당밖에 없잖아요. 근데 민생당도 4분 5일 되고 갈기가 찢겨가지고 지금 이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당 독재, 민주당 독주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선거는 까봐야 됩니다. 선거는 이게 끝나봐야 돼요. 항상 이 선거는 가족이 오만한 자를 심판했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로 조용히 그냥 묻어가서 이기겠다. 이런 데 깜깜이로 가면 저는 이게 분노한 민심이 심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게 선거는 까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대표적인 거가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다른 쪽에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20대에는 종로에 나왔잖아요. 여론조사상에는 15분에서 20%를 당시 정세균 후보를 앞섰어요. 그래서 종로는 놔두고 서울 다른 지역에 열심히 유세 지원 나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낙연이가 지금 뭐 한 20% 이렇게 차이 나니까 나는 뭐 먹은 거야. 이건 다른 당상이니까 이제 지역 유세 다니겠다 해가지고 지금 전북에서는 군산이 거기에 무소속이 김관영 의원입니다. 이분이 그렇죠. 뭐 재선 의원이고 그 지역에서는 인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과거에 또 남원 임실 순창 여기는 또 이용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했어요. 이분도 상당히 의정 활동의 평가를 받는데 민주당에는 이강래 후보가 나왔어요. 예. 이분은 원래 뭐 당에서 원내대표까지도 했고 뭐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고 그런데 이 나가기 전에 도로공사 사장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무소속 후보한테 약간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지역에 유세 지원을 나간 것 같은데 저 남원 임실 순창에서는 이용호 의원이 좀 인사 좀 하겠다가 그냥 이렇게 떼밀려 갖고 나동그라지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군산에 가서는 또 뭐 새만금 이거 확실히 하겠다는데 새만금 한다는 얘기가 지금 언제부터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이낙연이가요. 뭐 종로는 이제 거저 먹었다. 20%니까 뭐 그래서 이게 호남 가자 이렇게는 안 보고요. 이게 뭐냐면 저는 김종인과 이해찬의 차이로 봅니다. 김종인과 이해찬. 자, 둘이가 이게 공동 투톱이죠. 네. 근데 김종인은 역할을 하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전념할 수가 있는 선거는 이제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출발도 안 했어요. 아직 출발도 안 했죠. 공식 선거 기한이. 4월 2일. 이제 신발끈 좀 매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해찬은 어때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건강이 안 좋아 병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원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계속 입원해 있는 게 아마 당에서는 도움이 될 도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해찬이는 어디 가도 인기가 없잖아요. 후보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맞아요. 오는 데마다 이게 표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뚝 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낙연이도 딴 데서는 안 좋아하지만 호남이니까. 그래도 호남에서는 뭐 자기가 후보 도지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해찬이가 역할을 전혀 못하니.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와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호남으로
같다고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호남에서는 뭐 좀 인기가 있는데, 근데 그 아까 보니까 남원의 이영호 이분은 야 지금 이게 그 무소속들이 이낙연을 갖다가 어리게 홍보 이용해 보려고 무소속뿐만 아니에요. 민생당은 전부 이낙연 팔입니다. 그러니까요. 박지원, 뭐 천정배 할 거 없이 김동철 다 이낙연하고 친구다. 또 내가 이낙연 호남 대통령 만들겠다.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결국 넘어지가 뭐 허리 아프다고 입원해 있거든요. 이영호가. 그래서 제가 민생당한테 충고하는 게요. 도대체 이런 자세로 어떻게 민주당 심판하고 이기느냐. 아니 이낙연이가 이게 민주당 문재인의 그림자인데 그 이낙연 팔이 해가지고 민주당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요. 정말 이게 답답하고요. 한심하고 이 정도 이게 민생당 이런 후보들로 관익에 심판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20대 선거 때는 광주 전남북에서 28석 중에 민주당이 3석 차지했지 않습니까? 국민당이죠, 그때는. 23석, 나머지 두 석은 그래도 그 당시 새누리당이 했습니다. 정운천 의원하고 이정현 의원. 근데 민생당에서는 자기들이 좀 살겠다고 이낙연 발의하고 문재인 발의를 하는 모양인데 결국은 죽는 꼴이 돼가지고 자칫하다가는 28대 빵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정치평론 지금 4년째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조금 전에 그 유승민도 힘을 합쳐야 된다. 문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안철수가 힘을 합쳐야 된다 했잖아요. 네. 김종인까지. 야, 내 방송하면서 이게 유승민을 갖다가 안 까고 칭찬한 건 처음이고요. 보수 쪽에서는 좀 싫어합니다. 많이. 싫어하죠, 저도. 그래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표도. 근데 지금 호남을 보면요. 제가 이게 방송 4년 하면서 박지원이 당선을 기원해 본 것도 처음입니다. 박지원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권은 한 표라도 떨어뜨려야 돼요. 한 명이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단 말이에요. 민주당 정권. 그럼 이게 호남 싹쓸이하도록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박지원이라도 이게 민생당이니까 그럼 이게 저는 문재인보다 낫단 말이에요. 적의 적은 동지거든요. 적의 적. 제 가장 주적은 문재인 정권이고 호남에서는 그 적의 적이 박지원이니 차라리 저는 박지원이 돼가지고 민주당 한 명 떨어뜨리는 게 낫다. 이게 제 지금 심정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이죠. 뭐 안타까운 건 좋은데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게 여론조사상 나온 결과입니다. 뭐 팩트는 팩트대로 알려야 할 것 같고요. 아니 그런 심정이라는 박지원을 제가 응원해 본 게 처음이다 해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주적이니까. 예. 예. 어쨌든 이해찬 지금 대표는 과로로 입원을 했다는데 며칠 더 입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고 예. 입원 전에 아마 김어준의 팟캐스트 다스베이다 뭐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출연을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뭐 윤건영, 고민정 등 10여 명이 또 줄줄이 같이 한 것 같아요. 이 김어준이는 지금 교통방송 TV였습니까? 거기 뉴스공장인가 뭐 일부에서는 뭐 조작공장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 대표가 특정 그런 팟캐스트에나 나가고 그러면 됩니까? 고영신 TV는 안 나오시나? 한번 좀 나오시지. 그러면은 다들 좋아할 텐데. 아, 저분이 그래도 균형 감각은 갖고 있는 분이구나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거 좌파 민주당 공천을 보면요. 세 가지가 이제 지배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첫째는 이제 이거 대깨문들의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 있잖아요. 대깨문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했죠. 뭐 금태섭부터 뭐 이종걸, 핑크빛 포르노바는 이런 데 비문들을 싹쓸이해버리고 결국에 친문 패권, 대깨문의 패권주의가 지배했다. 이게 첫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의 유령이 지배하고 있어요. 조국이는 말 안 해. 근데 조국의 분신들 있잖아. 조국의 유령 영향받은 좀비들 대표적으로 최강욱이 있잖아. 황희석이. 열린민주당이 공천 2번, 8번 받았죠. 최강욱이, 황희석이. 이런 게 조국의 유령들이 두 번째 지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하는 게 세 번째가 김어준의 꼼수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꼼수. 지금 꼼수. 원래 낙꼼수로 원래 나는 꼼수가 아니까. 일어났잖아요. 근데 진짜 꼼수만 놓고 있는 거예요. 비례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요. 아마 이제 그 이해찬이부터 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 윤건영이 있잖아요. 복심. 그 다음에 뭐 고민정이 이런 아들도요.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최백은, 우희종 이런 분들이 그 더불어 시민당인가 있잖아요.
그 이게 공식 위성 정당 있잖아요. 짝퉁 말고 네. 정봉주가 하는 그 열린민주당 말고 더불어 시민당, 시민당. 최백은, 우이종 이 사람들에게 갖는 거예요. 전부 이게 김어준한테 가서 눈도장 안 찍으면 공천이나 당이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웃기는 제가 세상이에요. 세 가지 결국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대깨문의 패권주의, 그 다음에 그 조국의 유령, 그 다음에 김어준의 꼼수 이게 지배하는 게 좌파 총세대 이래 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조국의 유령이 지배를 하고 조국 선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이 이렇게 지금 불려 나왔는데 윤건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열린민주당에 있는 황희석이라든가 김의겸, 최강욱 이런 사람들은 선거만 끝나면은 조국 복권운동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완전히 버린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다. 대권 후보 재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소문들이 지금 또 쫙 퍼져 있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그 더불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지금 두 당이 아주 있잖아요. 세게 붙었습니다. 근데 두 당이 조국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 누가 더 조국 친하냐 이런 얘기 경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식 정당은 더불어 시민당인데 이렇게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여론조사 보면 10% 약진하고 있어요. 완전히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조국의 오른팔이 황희석이고 왼팔이 최강욱이거든요. 예. 두 명이 가장 조국하고 친한 법정이잖아. 이 두 명이 딱 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정봉주하고 손혜원이가 있으니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어준이가 이제 더불어 시민당 편을 들어준 것 같아. 예, 그런 것 김어준이가 좀 정리한 게 구호를요. 더불어 시민당의 그 선거 구호를 김어준이가 방송한 걸 정해준 거예요. 예, 그 그랬다고. 구호가 뭐냐면 예. 김어준이가 방송에 이랬어요.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 단 한 표의 사표도 없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의 구호, 뭐 조국과도 하나, 그 다음에 하나의 번호, 더불어시민당 하나, 그 다음에 한 표의 사표도 없이 가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더불어시민당에서 좋다. 이렇게 김어준이 구호를 따라서 당의 구호를 자기들은 이게 열린민주당 경쟁하니까 이렇게 따라간 거죠. 완전 김어준이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어준이가 거기에 실질적인 총수. 총수에 총수. 청수. 양정철이는 저리 가버렸고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유시민도 이게 쏙 들어갔어요. 조국 얘기가 나온 김에 조국 백서 만든다 해가지고 3억 원을 걷었는데 뭐 조국 백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뭐 거기 돈 낸 사람들이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지난번에 무슨 4억인가 얼마인가 보이스피싱 당했다는데 그거 벌중한 거냐 뭐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조국 백서 이거는요 먹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이게 윤지호보다 더 나쁜 행위다. 윤지호라고 기억하죠? 그 지금 장자연 사건. 캐나다로 먹튀해 버렸지 않습니까? 장자연 사건 이게 예. 도와준다고 모금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먹고 안민석 피가지고 의원 민주당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무슨 했습니다. 후원 그런 모임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나쁜 행위예요. 자기들이 3월 말까지 돈을 갖다가 이게 3억을 모아가 백서를 내면 그럼 이게 책을 공짜로 보내주기로 돈 낸 사람 10만 원 이상 내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억을 며칠 만에 모은 거예요. 4일 만에 모았죠. 예. 근데 지금까지 글을 안 써. 김어준이가 에필로그 쓰기로 했거든요. 김어준이도 글을 안 써. 자기 김어준이가 책임자예요. 예. 그다음에 김남국이도 한 챕터 쓰기로 했잖아. 그들에게 안산 단원에 가버렸잖아요. 자기도 이게 글을 안 써. 그럼 이게 돈을 돌려주든지. 그래야죠. 근데 그 전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그 있잖아 서초동에. 예. 거기 보이스피싱 다 해가지고 사기당했다 하잖아요. 예. 야, 저는 이게 보다 제가 정치 올해 뭐 몇십 년 봤지만 정말 이게 모금해가 보이스피싱 사기 당하는 거는 제 평생 처음 봤는데 이렇게 조국 3억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이게 사기행위 아닙니까? 4억 5천도 저는 행방이 미묘해요. 그럼요. 예, 의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이 3억을 빨리 돌려주든지 저는 해야 된다 이런 보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130석 지역구, 그다음에 비례대표 17석, 거기다가 이제 열린 민주당까지 합하면은 과반 의석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 이기면은 뭐 또 진중권 교수도 좀 비판을 했던데 과연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될까요? 저는 한마디로요.
제가 시를 하나 이게 좋아하는 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T.S. 엘리엇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예, 황무지로 뭐 유명한. 황무지. 예. 거기 보면 이게 첫 구절이 4월은 잔인한 달. 아, 그렇군요. 뭐 이게 죽은 땅에서 뭐 이런 노잖아. 시가 라일락을 키워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 있잖아요. 아주 4월은 유명한 잔인한 달.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좌파 문재인 정권한데요. 4월은 상당히 그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어떻게 아무리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뭐 코로나의 그 자화자찬 조작하고 뭘 해도요. 결국 이 정권 3년이 지나가지고 이루어진 선거는요. 정권의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요. 옛날에 이게 유튜브도 없고 여러 언론이 없어서 뭐 이게 공중파, 지상파만 좌파들이 장악해가면 먹혔죠. 지금 이게 유튜브라 살아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고 똑똑합니다. 결국 이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해왔는지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 선거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 마스크로 좌파들의 약간 위선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이 마스크를 벗겨내고 나면 좌파들이 무능, 뭐 독재, 그리고 위선 이 모든 게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좌파는 대깨문, 그다음에 조국, 뭐 김어준의 꼼수 이런 게 지배하는데요. 이거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그 150석 그런 말도 안 되고 결국 이게 그래서는 오히려 자유파가 압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 보면 여론조사 기관부터 제일 먼저 저는 조사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은 너무나 현명하고 위대합니다. 이제 2주간 싸움에서 이번 총선의 결판이 납니다. 코로나 안개, 마스크로 위장된 그러한 얼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